동시행 항변권이라 되어 있죠?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이요. 123페이지죠. 동시행 항변권이요. 동시행 항변권은요, 조문이 딱 한 개 조문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536조요. 뭐라 나왔죠? 제1항 쌍무계약이죠. 그럼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험부, 위험부담하고 동체가일권하고. 알겠죠? 쌍무계약이죠? 두 개밖에 없어요.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것을 뭐라면, 걸써요? 그것을 우리는, 원래 이게 이 정도가 나오려면 한 9월달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나오는데요. 자,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래 되겠죠? 그럼 그것을 뭐라면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채무 이행을, 이거 봐봐봐.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이죠? 거기 줄고. 거기다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서 뭐라고 하면 유치권 왔어요. 유치권이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그래서 남의 물건이 있죠? 인도를 거절해요. 알겠죠?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뭐가 있죠? 변제기죠? 그럼 변제기죠? 이게 중요해요.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면 유치권도 반드시 변제기가 있어요. 유치권도요. 그 다음에 2항은요,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을 해야 될 경우 선이행이죠.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이것은 뭐라죠?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죠. 이때는요, 채무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냥 법조문요, 법조 536조 딱 하나밖에 없어. 동시항변권이요. 그런데 동시항변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다 판례라는 것을 금방 할 수가 있죠. 조문 딱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봐요. 항변권은 이제 무조건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변권은요, 먼저요, 첫 번째요, 하나죠. 하나예요. 무슨 관계?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이렇게요. 쌍무계약. 이렇게요. 쌍무계약.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하나죠. 하나니까요. 이것을 우리 뭐야?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이요. 그래서 별개의 약정. 이렇게. 별개의 약정. 이것은요. 항변권이 없는데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항변권이 있어요. 자, 두 번째요. 이 별개 약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근저당권.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뭐가 된 경우? 경매가 무효이죠. 그럼 경매가 무효이죠. 그럼 경매가 무효인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경매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여기서 경매가 무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채권자죠.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죠.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요. 반환 의무하고 그다음에 채무자죠. 채무자예요. 경락인이죠. 경락이네요. 등기 말소 의무죠.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는요.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일성. 그래서 여기서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의 경우는 항변권이 있고요. 그래서 채권 양도하는가 상속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계죠. 경계의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물건의 인도죠. 물건의 인도 의무죠. 인도. 이 인도가요. 이행불능으로 바뀌죠.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손해배상. 즉 목적물을 인도하게 되는데 물건이 멸실돼가지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이것을 우리는 질적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채권을 담보죠. 그래서 채권을 뭐하게요? 담보하게 해서 채권을 담보하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하죠. 이 등기에 말소 청구하고요. 채권 있죠? 이 채권이요 변제하고 동시이행이냐 이 말이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다섯 번째는요. 매매죠. 이런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권리요. 완전한 권리가 뭐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잔금 날짜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여기 봐봐요. 먼저 이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요.
압류나 가압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하고요? 말소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에. 그럼 봐봐요. 이 말은 뭐냐면 가처분 등기,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있다.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요. 부가가치세라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죠.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동시 이행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1번이 4번, 5번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이런 거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죠.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죠. 등기하고 뭐하고요? 잔금하고 무슨 동시행이죠. 그러면 여기요 플러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죠. 그러면 여기요 목적물의 인도도 등기하고 잔금하고 동시행.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원래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잖아요. 그런데 판례가요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까지도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 이런 판례가 또 있어. 이것이 약 한 10% 정도 되고요. 이것이 9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둘 다 판례가 뭐랬냐? 원칙이라고 그랬어. 뭐랬냐?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잔금의 지급과 동시행인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겠죠? 둘 다 원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요 이것이 인도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변제기요. 변제기인데 여기는요. 첫 번째가 뭐다? 선이행이죠. 선이행 이렇게요. 선이행. 자,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선이행이 뭐예요? 여기 선이행은 뭐냐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려고 했더니요. 상대방이 신용불안이라든가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라든가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죠? 악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요.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무슨 관계다? 항변권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권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이게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면 선이행이죠? 그럼 선이행이 뭐냐면 중도금이라고 가질까요? 중도금하고요. 이렇게 잔금 이렇게 있잖아요. 중도금을 선이행이라고 하고 잔금을 이행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행이죠? 선이행은 뭐냐? 이것은 채무불이행이에요. 왜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죠?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이다. 동시행이 아니에요.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등기하고.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 돼요. 채무불이행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하고 이행지체로부터 뭐가 나와요? 지연이자가 나오고요. 계약을 말소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여기는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니까요. 뭐다?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지연이자가 있다 없다? 지연이자가 없고요. 계약을 말소했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동시행일 때요. 그럼 항상 동시행일 때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아닐 때 우리 뭐랬죠? 해적권에서 뭘 보냐면 이행불능 기억나요? 이행불능 경우는 뭐 없이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해지한다 말은 해야죠. 중요한 말이 하나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다 안 한다? 그거 왜 안 한다고 그랬죠? 이행불능이란 말이 채무불이행이거든.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이행불능이 채무불이행이니까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동시행이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동시행이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를 못 하잖아요. 해지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행지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금 볼까요? 전세금이 2월 1일이죠. 1일이 돼 있으면 갑은 을한테요. 전세금을 반환을 해요.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여기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요.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요. 이게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해지 말고 경매로 갈 거예요. 전세권이니까. 경매는 해지랑 똑같아. 알겠죠? 경매한단 말은 해지한단 말이나 같은 의미이죠. 그럼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거든. 동시행이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죠. 그러니까 경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멸을 청구 못 하잖아요. 동시행은요. 만약 경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멸하면 상대방이 뭐다? 채무 불이행, 다른 말로 뭐다? 이행, 지체에 빠져야 되잖아요. 알겠죠? 경멸하려면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행이니까 채무 불이행 아니니까 경멸을 못 하죠. 그럼 경멸하려면 어떡하냐? 먼저 우리 자기 자신 집을요 인도를 해. 이사 가야 돼.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을 해.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뭘 달라고 그래? 전세금 달라고 그래. 상대방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계약을 뭐 한다?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 그때 물건을 경매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를 못하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돼야 되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봤던 해제권이나 보면은 이행 불능이라든가 이행 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굳이 채무 불이행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동시 이행일 때는 해제를 해야 되고 경매를 하려면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도금이 선이행이잖아. 선이행.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상대방 채무에 뭐가 된다? 이행기가 되죠. 이행기가 되죠. 그러면 선이행 의무를 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고 해제할 수 있죠. 이자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가 되죠. 그러면 동시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해제할 수 없단 말이죠. 이자도 못 받아.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단순 청구라고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은 즉 갑하구라고요. 갑은 등기를 안 주면서 상대방한테 잔금만 달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단순 청구 이렇게 되죠. 단순 청구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단순 청구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요, 여기요. 먼저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수령 지체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이렇게요. 채권자 지체 중에 플러스요. 이행 제공이 뭐가 된다? 계속.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했다 이 말이죠. 이행을 제공하면 상대방은 뭐에 빠뜨려? 이행 지체가 돼. 이행 제공하죠? 그러면 이행 지체가 돼. 알겠죠? 이행 지체를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 돼.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뭐다? 항변권이 있다 없다? 항변권이 없다. 거꾸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항변권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되고 채무불이행이니까 이행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봐봐.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다 이행지체다 이 말이나 이행지체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그 말은 결국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이다. 없다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이행을 제공했으면 상대방은 등기를 잔금을 줘야죠. 그럼 여기서는요. 한 번 이행을 제공했다. 한 번 다시 제공하지 않고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 과거에 한 번, 과거에 한 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죠. 계속이 아니란 말이죠. 한 번 딱 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나머지는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결국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결국 항변권이 있다 없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제공했다. 계속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 과거에 한 번. 이런 것들은 항변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를 한번 봐, 이제. 여기 이제 동시행이죠? 여러분, 동시행이 있으면 어때요? 동시행이 있으면 항변권이 있다. 동시행은 항변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알죠? 항변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즉,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이것을 당연히 이렇게 항상 시험을 한다.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항변권을 행사해야 이런 말 OX, X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 있죠? 동시행 관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한다?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해?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청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상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판례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했었죠. 무효 취소 해제.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 무효 취소 해제죠.
이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무효 취소 해제. 두 번째는요. 보증금 있죠. 임대차 있죠. 이런 임대차에서요. 보증금 반환 의무죠.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임대차죠.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변제죠. 변제. 변제하고 영수증이죠.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 증서는요.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요. 동시행이 아니다. 자, 네 번째 어음이죠. 어음의 반환과 뭐죠? 원인 채권의 변제죠. 원인 채권의 변제. 이건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다섯 번째요. 여러분요, 도구 있죠, 도구. 도급에서요, 도급. 수급인의 도급. 이것은 무슨 관계로 본다? 그냥 동시행이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소송에서 한번 본다. 소송이요. 소송에서는 어떻게 한다? 소송에서는 항변권을 행사를 했느냐,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항변권을 행사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소송에서 항변권을 행사를 하죠? 행사한다. 그럼 이걸 뭐다? 항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럼 무슨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했죠. 상환 이행 판결. 여러분 피고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요. 패소 판결 이렇게요. 이건 소송에서 얘기하는 거죠. 소송에서 얘기요.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유치권하고 항변권 이렇게 있잖아요. 유치권하고 항변권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유치권하고 항변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물을 점유하죠. 이 점유하면 이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잖아요. 유치권, 동시항변권. 적법이지만 만약에 사용이익이 있다. 사용이익은 뭐 넣어야 돼? 반환해야 돼. 이게 또 중요하죠. 그러면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뭘 할 수 있다? 병존이 가능하다. 병존.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요,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 요즘 이제 최근에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여기죠. 소멸시효. 그다음에 유치권 항변권이 있어도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에 뭐죠? 소멸시효 걸리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동시항변권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적법은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무효취소 해제죠. 무효취소 해제를 위한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임대차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요. 단순 청구는 이행의 제공을 계속했다. 항변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이행 제공했다. 항변권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해서 항상 언제나 항변권이 뭐한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요. 변제기죠. 변제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선이행. 이것은 우리가요, 판례니까 그냥 틀린 질문은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항상 이게 나와. 선이행 의무자. 그럼 동시행이 아니죠?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다.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항변권이 있다? 당연히 자동채권으로 산 게 자상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산 게 수상할 수 있다. 당연히 항변권 행사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다 나오고 하나 안 나온 게 딱 뭐냐면 경계 하나 안 나오고 다 나왔어. 알겠죠? 별개의 약정 항변권이 없다. 그런데 별개의 약정이 나갈지라도 당사자의 특약으로 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하고 상속 다 항변권이 있다. 경계는 있다 없다? 없다. 목적물의 인도 채무가 손해배상 채권을 맡기죠. 이거 두 번이나 났단 말이죠. 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채권을 담보. 그 말을 하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매매에서 담보란 말이 나와. 말이 달라. 채권을 담보한단 말이고 매매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건물에 담보권이 설정됐다. 말이 다르잖아요. 매매에서 담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알죠? 담보권 등기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알겠죠? 여기도 아니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요. 123페이지요.
자, 의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의 이러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책을 산 분들이 우리 이제 책만 사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나가는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 물어보면 공법하고 개론이 범위가 어딘지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책을 보니까 알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법하고 개론 듣기만 막 듣잖아요. 근데 어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공법 그 유학 지문이 있죠. 지문을 딱 보니까 아 공부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자기가 줄을 다 그어놨는데 쓸데없는데 엄청 많이 그어놨대.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 알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개론 같은 경우는요. 개론은 이제 OX를 키우니까요. 학생들이 보기에 공부가 많이 되나 봐요. 알겠죠? 근데 사실 개론은 기출문제 지문만 가가지고는 혼자 공부해서는 사실 큰 도움을 못 받을 거예요.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왜 이 말이 여기에서 어디가 중요한지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요, 동시항변권 오시면 의 보세요. 79번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알겠죠? 그 다음에 동시항 2번, 80번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 동그라미, 특약은 뭐다? 배제 동그라미, 특약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몇 개다 써? 임의 규정.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채권. 채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80번 교환한매 임대차 도금은 봐봐. 교환한매 임대차 도금은 항변권이 인정을 되죠. 거기 줄고. 교환한매 임대차 도금은 항변권이 인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왜 인정되는 거야, 그것은? 왜 인정되는 거야?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동시항변권은 어디에서만 인정이 돼? 쌍무계약. 오케이. 자, 봐봐요. 우리가 유상이 있죠. 유상하고 쌍무계약이 이렇게 있죠. 유상계약, 현상광고 빼면 유상은 쌍무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유상계약을 기본적으로 맑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매매, 또 교환, 또 환매, 또 임대차, 그다음 기본적으로 도구까지 시험 났어요. 이까지 암기해라. 알겠죠? 이게 유상이고 이것은 유상이면 쌍무죠. 쌍무계약은 뭐가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라고 했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은 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이스만 봐봐.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어요? 교환, 그 다음에 환매, 임대차, 도금 나왔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금 유상 쌍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여기 무상이죠? 무상에는 뭐가 있어요? 사용대차하고 뭐가 있어? 증여죠, 증여. 이것은 뭐다? 이것은 다 뭐다? 편무죠, 편무.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죠. 무상은 항변권이 없죠. 여기서 원칙은 무상인데 예외적으로 유상인 것이 있죠? 원칙은 무상인 거. 뭐가 있어? 소비대차가 있죠, 소비대차.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임이 있고, 임치가 있고, 종신, 정기금이 있죠.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 정기금. 이 네 가지는 원칙이 뭐다? 원칙이 무상이죠, 무상. 그러니까 무상 편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 쌍무죠. 항변권이 있죠? 무이자 소비대차다 무상 편무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상 소비대차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인정. 이자부 소비대차는 인정이 된다고. 무이자니까 인정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2번은요.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결련성이 되겠죠? 그것은 뭐다? 항변권이죠. 써. 거기다 이행상 결련성이 써. 뭐라고 쓰냐? 존속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 그 존속상의 결련성은 뭐예요? 항변권이 인정된다. 존속상은 존속상 결련성은 위험 부담을 했어요. 존속상의 결련성 옆주고 있고 뭐죠? 위험 부담 이렇게 위험 부담. 이행상의 결련성은 뭐라고?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83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포행 관념과 신칙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어야 돼.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저 봐봐. 하나의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죠. 맨 위에 보면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유상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유상계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상에서 뭐가 돼야 돼? 쌍무계약.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서로가 대가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유상.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 돼야 돼. 왜요? 유상계약이면서 뭐가 있어? 편무인 것이 있거든. 알겠죠? 그건 뭐다? 현상광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4는요. 84를 보면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하죠? 그러면 채무 내용을 쫓은 이행을 제공 줄 것이고
이행을 제공했다 그러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상대방이 등기 가져왔으니까 돈 줘 그랬더니 너 등기 가져왔으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재수 없으니까 돈 못 줘.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가져오면 뭐를 한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85번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뭐 봐봐. 이 말이 이제 좀 중요한, 봐봐. 여기 봐봐. 항변권이란 말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하고 2월 1일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주잖아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면서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럼 을은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 달라고 그랬어. 나는 잔금 지급을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아, 거절 못 하죠, 이걸. 이걸 뭘 한다? 항변권이 있다, 없다? 항변권이 없죠. 그러니까 등기소를 줬는데 잔금 안 주죠. 항변권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니까 이제 뭐죠? 이자를 내야지, 이자를. 그리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해버릴 수 있죠. 갑일한테 등기를 안 줘, 자기는. 자기는 안 주면서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죠. 이 거절하는 거 말한다? 항변권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항변권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항변권. 항변권이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할 때 반드시 자기 것을 주고 청구한다. 주지 않고 청구한다. 주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를 행사하면 된다?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 말이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갑이 을한테 등기서류를 준다? 그럼 항변권이 없어.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서류를 주면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은 을한테 등기서류를 주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행사할 수 있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다?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알죠? 그럼 먼저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 줄 긋고 상대방은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 상대방 뭐 하면 돼?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 거절하면 된다 이렇게. 상대방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 거절하면 된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86번.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행체 책임이 없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줄 긋고 이퀄 항변권 행사죠? 이행 제공이 없으니까 항변권 행사죠? 이 말이 항변권 행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이걸 우리 뭐다?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87번 항변권의 원용이 없다. 원용, 소송이죠 소송. 소송에서 항변권을 뭐 하자면 원용하자면 원용, 항변권 원용. 그러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거기다가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고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자, 다음 88번은요.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 그때는 무슨 보다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항변했다 말이죠. 무슨 판결? 상환급부 판결, 상환급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유치권과 동시함권을 모두 점유를 성립 요건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유치권 줄 것이고 점유는 성립 플러스 전속 요건. 유치권에서는요. 점유가 성립 플러스 전속 요건이야. 성립이면서 전속이다 이 말이죠. 이러면 항변권은 뭐죠? 항변권은요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절 권능이잖아요. 점유가 필요 없죠. 90번요 유치권과 항변권은 서로 말할 수 있다. 병전. 유치권 줄 것이고 물권, 항변권 줄 것이고 채권. 그러니까 병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동시에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 즉 채권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92번은요. 동시이행 항변권 줄과 까맣게 된 거. 거기다 써 위법성 조각 사유 이렇게요. 위법성 조각 사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죠. 점유 동그라미 적법. 그래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옆줄 긋고 적법이 옆줄 긋고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해야 돼요. 사용 이익이 있으면 뭘 한다?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별개의 약정이죠. 94번을 보셔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한 계약과 별개의 약정,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내가 두 번 나왔다 그랬죠? 자, 95번 봐봐. 특약에 있어. 특약. 가운데 특약. 95번에 특약. 그래서 항변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칙이 바로 그 위에죠. 원칙적으로는 동시행이 아니죠. 그런데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 동일성 여부. 채권 양도 나왔다 그랬죠? 채권 양도. 동시행 관계는 인정된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죠? 그러면 이행 불능이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손해배상. 그러면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 똑같아. 97, 98 똑같아. 알았죠? 이행 불능으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이 된다. 자,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죠? 매매죠? 매매에서 완전한 권리. 매매계약이죠? 등기 이전 인도 의무와 그 다음에 잔득은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래서 등기 이전과 인도 의무가 잔대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 이행. 원래는 뭐라고 그러죠?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라고 했죠? 여기는 등기 이전, 그 다음에 인도 의무. 그래서 말 자체가 13회 때니까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등기 이전 점 찍고 인도 의무. 이렇게요. 등기 이전 점 찍고 인도 의무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행. 이건 10% 정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00번은요.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 매매죠, 매매인데 가압류죠. 그럼 어떻게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행. 그래서 뭐라 쓰냐?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줄고 거기 줄고 첫 번째 줄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그래서 당연히 해제권 발생 X. 당연히 해제권 발생 X.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왜요? 여기 봐봐. 우리가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압류는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니까 해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그 다음 101번. 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그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102번.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면 양도소득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잔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부담하기라는 약정 거기까지 줄고 102번. 줄었어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 X죠? 왜요?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냐는 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에 해당하는 문제이죠. 자, 채권담보죠? 채권담보에다 옆에서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 X,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 X. 채권담보는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권이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잖아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 그걸 가등기 담보죠. 담보. 그다음에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에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것을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해. 부동산 양도 담보. 그러면 양도 담보하고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뭘 해야 돼? 변제를 먼저 한다 이 말이죠. 자, 불안의 항변권이죠. 105번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거기 줄고 곤란한 현저한 사유, 거기다 써야 되겠죠?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이렇게.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이렇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죠? 그러면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자, 그다음 변제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변제기 보면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폐담보 채무의 지급 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경우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줄고 모두 동그라미 이행기가 도가 모두 이행기가 도가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냐? 양채무는 동시에. 이거 꼭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도 돼. 이런 매매계약 하죠. 매매계약 하면요 어떻게 하냐? 잔금 날짜에 갑은 등기를 제공하지 않고 을은 잔금을 제공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두 개의 채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 돼. 알겠죠? 자, 일회성의 원칙이죠. 수령지체 빠졌다. 여기 이렇게 있죠. 이러면요. 여기 수령지체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령지체 빠진 당사자는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거기 줄고 여기 이행 제공 없이 그러면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 소멸 X라고 쓰고 맨 끝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다 써 계속 이행 제공 시 항변권 소멸 이렇게 계속 이행을 제공하죠. 그러면 그때 뭐란다? 항변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판례상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동그라미에 무효 취소 109번 그 다음에 110번 무효 111번 해제 알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뭐다? 세 개를 묶고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 동시이행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자 112번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죠. 딱 한 번 나왔다겠죠? 무슨 관계? 동시이행. 자 그 다음에 임대차죠.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에. 여기는 이렇게 남아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택임차 보호법에 가면 뭐가 나온다? 거기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과는 동시 이행 X. 임차권 등기 명령과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뒤에 나오니까 보면 되고. 114는요 전세권이죠. 이놈아까 전세권 했는데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럼 법조문에 나와요. 동시이행이다. 115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지 해소 동그라미 해소 거기다 써 공유물 분할 청구 X.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미 분할.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의 말은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된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판례상 부정이죠? 임차권 등기 시험에 두 번 나왔죠? 동시행이 아니다. 117번이죠? 경매가 무효. 그러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인 매수인의 말소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동시이행 보면 뭐 그렇게 여러분 지금 채권법을 딱 보면은 뭐냐면 양이 조금 많아서 그런 거지. 양이 여러분 많아서 그런 거지. 여기서 처음부터까지 딱 보면은 뭐가 되냐면 어려운 곳은 없어요. 강의한 내용 그대로란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채권법하고 물권법 이것을 잘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러면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를? 노. 서로가 동시행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먼저 하든 등기를 말소하든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 채무자가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경락인이 배당금 안 준다고 등기를 안 해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경락인은 먼저 채무자한테 채무자 경매 당한 사람한테 등기해주고 돈은 나중에 맞든지 말든지 넣어서 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요 여기 뒤에 보면 143페이지 우리 강의는 했거든요. 143페이지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586주 안 했죠? 자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앞에는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하느냐면 담보책임 안 했어요. 그렇죠? 아 해약금 안 했어요? 아 이거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중간중간 안 했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해약금 하면서요, 해약금하고 담보책임 안 하고 그 143편에 넘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